가보호에 대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가보호에 익숙한 한 여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Y씨는 매우 아름다운 얼굴과 나약하고 샘세한 듯한 몸짓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한번 미소를 지으면 남자들은 넋이 나간 듯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싸들고 그녀를 찾아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찬미를 보내며 따라서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사랑하는 매우 부유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출세를 위해 몸부림치며 그녀로부터의 이해와 후원을 기대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망하게 되자 그녀는 더 이상 비싼 선물을 바치지 않고 그녀가 사고 싶은 모든 물건들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져다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부모들은 가난한 남편에 대한 딸의 냉대와 방임을 두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혼으로 몰고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두 번째 결혼은 첫 번째에 비해 비교적 오래 갔지만 두 번째 남편 역시 그녀를 찬미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온갖 노력에 대하여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녀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사람들이 오로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세상의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이 Y씨에게는 낭비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부유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녀의 부모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거의 모든 것을 그녀를 위하여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미모는 자기 부모와 남학생들로부터 온갖 충성을 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공부하기 좋아하지 않는 그녀지만 주위의 도움으로 간신히 대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가재들은 그녀를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대신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보다 훨씬 더 연약한 채 하면서 손가락을 까딱하는 일조차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남자와 만나고 또 즐겨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파티의 한가운데 칭송받고 경애의 눈길을 받으며 자신의 미모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역시 위험한 지경에 이르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현 남편은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그녀의 응석과 무분별한 낭비벽을 조장하고 있는 그녀의 부모와 친구들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서 살자고 했지만 Y씨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때로 남편의 불만을 들으면서 그녀 역시 남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불만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또는 결혼으로 인해 남자들이 그녀를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게 된 것에 대하여 따분해하고 하루하루를 지겹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자신의 미모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은 늙어가고 있지만 현재의 남편과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녀는 지금도 자신의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자신의 처지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는데, 그녀의 유일한 소양은 비록 늙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를 위해 부유하고도 자상한 남자가 최상의 선물을 가지고 그녀에게 달려와 사랑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Y씨에게 어떤 상담이 필요할까요? 지나치게 가보된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활동 불능이라는 자멸적인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에 요구되는 일이면 무엇이나 불가능하거나 혹은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로 간주함으로써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이에 대하여 감인 반응을 일으키며 무엇이든지 대신해주는 가보를 베푸는 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요구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며 물품들이나 봉사가 요청되기도 전에 먼저 그것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어린이는 소극적이며 무엇이든지 제공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한편 너무 많은 것을 제공받기 때문에 따분해하고 쉽게 실정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는 다른 어린이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불쾌해하면서 그들을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매도해 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보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이 경우 그 자신의 생각과 요구들이 결코 정상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끝없는 애정을 베풀어 주시던 부모님이 영원히 옆에 계실 수는 없으며, 또 어떤 사람도 부모를 대신하여 그들의 과보혈을 떠맡아 줄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받기만 하며 주지는 않으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는 의타적이고 건태롭게 소극적인 태도는 영원히 자신을 고립시키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게 할 뿐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등장하고 있는 Y씨의 경우 자신의 성장 과정 기간 동안 애정이 지나친 부모로 말미암아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모는 모든 사람의 보살핌을 받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립심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아 그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아놓고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기만을 기다리며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녀가 정신적인 유아 상태에서 진정한 성인으로서 한 걸음 내딛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행동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말로만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등한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가보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생활로서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과감히 나서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면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불만이 제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